오늘 시장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뉴스가 있었습니다. 온체인 탐죽으로 유명한 잭 XTB 측에서 리플 XRP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에 따른 리플 커뮤니티가 술렁이면서 가격까지도 같이 흔들린 겁니다. XRP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내부자들의 출구 유동성일 뿐이다, 이렇게 관련 언급을 남겼는데 과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이 결국에 먼저 들어왔던 내부자들의 매도를 받아내는 구조다라는 주장인데, 이 말인즉슨 일반 투자자들은 현재 이득을 보기보다는 내부자들의 현금화 통로로 이용당하면서 관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해석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리플 쪽 연구원은 곧바로 여기서 반박을 남겼어요. 잭 XTB가 과거에 리플의 온체인 조사관으로 일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리플 측에서 거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앙심이 남아있는 것 같다. 즉 개인적인 감정 자체가 리플 XRP를 상해가지고 섞여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망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발언 직후에 XRP는 약 3% 하락하면서 2.8달러 선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상당한 충격 같지만 사실 이 정도 변동폭은 코인 시장에서는 흔히 있는 수준이죠. 게다가 같은 시기에 미국 연준의 발언 때문에 전체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 자체가 전적으로 잭 XTB의 발언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출구 유동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일부 프로젝트들에 제기됐던 비판인데요. 초기에 큰 물량을 가진 내부자가 있고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가 가격을 지탱하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구조, 이런 형태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XRP 전체를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RLUSD 발행, 그리고 글로벌 은행 인가 추진, 그리고 국제 결제망 표준 ISO 2002 편입까지 여러가지 구조적인 움직임까지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리해보자면 이번 논란에서 사실로 확인된 거는 잭 XTB가 공개적으로 XRP를 비판하고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것뿐입니다. 반면에 리플이 현재 커뮤니티 공공재 지원을 끌었다는 주장이라거나 개인적 원한이 개입됐다, 이런 해석들은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가 없고요. 즉 팩트랑 주장 그리고 해석들을 구분해보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요, 이런 소음들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심리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트윗 한 줄 자체가 하루, 길어야지 며칠 시장을 흔들 뿐이지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른 XRP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 제도권 편입, 기관 자금 유입, 실제 사용자 확장 같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XRP ETF 승인 여부라거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확산이라거나 온체인 유동성 개선 같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무거운 변수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변화가 생기는 즉시 영상 통해서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에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리플이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봤을 때 가격이 대칭 삼각형 패턴의 하단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 지지선이 쉽게 말씀드려서 넘어가면 무너지는 벽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가격이 2.81달러 부근인데 이 선까지도 깨진다, 2.76달러의 100일 이평선, 그리고 더 아래로는 2.5달러의 200일 이평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보통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참고하는 기준선입니다. 지금 RSI 지표도 약세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죠. RSI가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과열인지 지쳐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현재 44 정도로서 힘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으로 불리고 그때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면서 더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XRP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번 2025년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화될 때까지 XRP가 1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트코인 시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다른 코인들이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이런 강세장 시기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2017년이라거나 2021년 당시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그 시세를 주도했던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낙관론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요. 규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면서 무엇보다 실제 사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야만 됩니다. XRP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이나 결제망 확장 같은 이런 실제 사용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성과를 내야지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대감만으로는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 전체를 보면 거시경제의 흐름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금 대비했을 때 약 16,000달러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여력이 있다는 것을 뜻을 합니다. 만약에 기관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게 된다면요, 알트코인들,
특히 리플 XRP도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현재 XRP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 시즌과 제도권 편입 기대감들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단기 하락에 휘둘리시기보다는요, 이런 조정들이 미래의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방어 전략을 지켜나가시면서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짚어보면은 10만 6천에서 10만 8천 달러 사이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겉으로는 단순한 조정처럼 보이지만요, 여기 대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스포트라는 분석기관 측에서는 7월 말 이후에 계절적인 정이 심해지고 있고, 게다가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흔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런 과정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금과의 관계성인데요. 흔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금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다라고 발언하고 나서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2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밀리면서 1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으로서 분류되고 있는 분위기고, 현재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또 다른 이슈가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비트코인을 중장기 보유하던 큰손이 최근에 2,000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면서 대신에 4만 9천 개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고, 지금까지 이 주소가 모은 이더리움이 188만 개, 금액으로는 4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게 단순한 소액 매매가 아니라 큰 자금이 현재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국내 거래소 소식도 뜨겁습니다. 업비트나 비썸, 코인원까지도 트럼프 일가랑 연관된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 USD1 그리고 WLFI에 대해서 상장하겠다라고 발표를 남긴 건데요. 특히나 점프 크립토라는 글로벌 투자사가 WLFI 마켓메이커 역할까지도 맡은 정황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마켓메이커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기관이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 이벤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8월 한 달 동안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이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특히나 단일 비트코인 보유자가 9천만 달러 이상 피해를 본 사건 자체가 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성 문제가 치명적인 리스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고, 마지막으로 기업 차원의 매수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 측에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1,009개 정도 매수를 하면서 총 보유량이 2만 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현재 기업들은요, 비트코인을 장기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추가적인 계속 매입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 구독자분들께서 종종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건지, 왜 자꾸 하락만 하는 건지, 그리고 리플 XRP를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십니다. 사실 이런 고민과 어려움은 누구나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장의 하락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무조건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매매 습관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조바심 때문에 무리한 매매를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요. 해외 거래소나 선물 매매, 대출이나 없는 돈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발목을 잡을 뿐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그런 매매를 반복하면은 내가 산 자리가 꼭 고점이고 내가 판 자리가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단 1시간 만에 무려 1,200억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증발을 했습니다. 금요일 옵션 만기랑 겹치면서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추세 붕괴라기보다는 옵션 만기 변동성과 개미털기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주 작은 조정만에 1,200억이 시장에서 증발을 했다는 거고,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내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선물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업비트나 비썸 같은 안전한 거래소에서 현물 위주의 운영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지표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RSI는 44로서 중립 수준, MACD도 약세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장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지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XRP 송금량이 무려 500% 이상 폭증을 하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악재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겠습니다. 악재 속에 숨어있는 호재를 읽어내는 눈들 반드시 기르셨으면 하고, 제가 항상 현물 매매를 강조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내가 바닥에서 손절하지 않는 이상 내 자산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내 실수랑 상관없이 단 한 방의 매매로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원칙이겠죠.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원칙 매매를 실천할 줄 아시는 거, 그것만이 현재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겠습니다. 건강한 매매 습관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릴게요.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